자, 다음에는 물리진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리진자라는 것은 그 말 그대로 어떤 물체를 어떤 회전축으로 해서 어떤 지점을 회전축으로 해서 그 물체를 이런 식으로 진자 운동을 시키는 거예요. 이런 물체가 있다 칩시다. 이런 모양이 임의의 모양의 물체가 있습니다. 물체에다 회전축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못을 박든지 안 그러면 고정을 시켜 가지고 이걸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각도를 주고 놓으면은 단진자 운동을 하겠죠. 자, 이게 바로 물리진자예요. 자, 이 물리진자에서도 이 회전축이 있고 여기 이제 질량 중심이에요. 질량 중심에 모든 질량이 있는 같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질량 중심의 정의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모든 질량이 질량 중심에 있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는 그 위치, 그게 바로 질량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질량 중심에서부터 거리가 dcm 떨어진 지점에 회전축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물체를 약간 각도를 줘 가지고 놓으면은 이 물체가 진자 운동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물리진자예요. 그래서 모든 물체를 이러한 물리진자를 만들 수 있어요. 어떤 형태의 이 물체라도 또 회전축을 갖다가 잡아가지고 회전시키면 진자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리진자는 모든 물체, 어떤 형태의 물체든지 간에 이러한 진자 운동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물리진자에서 이 복원력은 뭐예요? 바로 그 물체의 무게예요. 앞에서 봤다시피 마치 똑같은 거예요. 이러한 mg라는 물체의 무게 있죠. 무게가 이 원래 방향, 이 평행 위치죠. 평행 위치 방향으로 이러한 mg sin 세타라는 그러한 이 복원력이 작용하잖아요. 이 복원력 때문에 바로 진자 운동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mg 코사인 세타는 이 잡아당기는 이러한 힘하고 균형을 이루고 그래서 mg sin 세타만이 이 복원력을 주잖아요. 자, 그래서 앞에서 봤다시피 뉴턴의 제법칙, 회전 운동이니까요. 회전 운동에 관계되는 뉴턴의 제법칙을 적용시켜 보면은 토크가 I 알파죠. 알파는 각 가속도니까 이 각도죠. 각도의 시간에 따른 2차 미분이고, 그 토크는 뭐예요? 토크는 mg sin 세타고, 팔의 길이가 회전축에서부터 질량 중심까지의 거리 dcm이에요. 자, 이걸 잡아가지고 정리를 하면은 이런 식이 나오죠. 자, 이것도 단진자 운동이 아닌데 이 세타가 각도가 적으면은 단진자 운동이 되죠. 그래서 세타가 작을 때는 사인 세타는 세타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위의 식은 단순히 세타를 잡으면은 이와 같은 식이 나오고, 그리고 요 양을 갖다가 i분의 mg dcm을 갖다가 오메가 제곱으로 두면은 d 제곱 세타 dt 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 세타는 0, 이 단진자에 대한 운동 방식이 되잖아요. 자, 그러면 임의 위치의 각도에 대한 식은 이거와 똑같잖아요. 세타가 세타 맥스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델타. 여기는 적어놓지 않았습니다만 동일한 식을 얻을 수 있어요. 자, 그럼 주기는 뭐냐? 주기는 오메가로 2파이니까 오메가가 요 루트 취한 것이니까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진동수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같이 이제 이 물리진자의 경우에도 우리 단진자와 동일하게
이 주기와 진동수를 구할 수 있고, 왜냐하면 식 자체가 운동 방식이 똑같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이 물이 진자의 경우에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모든 물체를 이런 식으로 진자 운동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모양의 이 물체에 대한 예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몇 가지 대표적인 뭐 간단한 그러한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길이가 L이고 질량이 라제빈 막대의 한쪽 끝을 회전축으로 진동을 시켰을 경우 이 물리진자의 주기를 구하라 했어요. 자, 이런 경우죠. 그래서 보다시피 한쪽 끝을 회전축으로 해서 길이가 L, 라지 1인 이런 것을 세타 맥스까지 이런 식으로 이동시켰다 놓으면은 이 단진자 운동하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주기를 알려면은 바로 그 물체의 관성 모멘트를 알아야 되죠. 관성 모멘트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 질량 중심에서부터 회전축까지 거리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의 물리량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두 개하고 진동수를 구하려면은, 자, 그럼 첫째, 요 끝점을 회전축으로 해서 회전시켰을 경우에 관성 모멘트, 우리가 앞에서 보았다시피 I는 3분의 ml 제곱이에요. 이건 라제임이라는데 스몰 m으로 바꿉니다. 여기는 스몰 m 했고 요는 라제임 했는데 좀 밑에 보면 전부 스몰 m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걸 스몰 m으로 바꿉니다. 자, 그래서 관성 모멘트를 보였어요. 관성 모멘트는 이 막대 끝을 회전축으로 했을 때의 관성 모멘트가 3분의 ml 제곱이에요. 질량 중심으로 회전시킬 때는 12분의 ml 제곱인가 그랬죠. 그래서 앞에 우리가 구했다시피 다릅니다. 그래서 위치에 따라서 회전축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관성 모멘트가 다르죠. 이 경우는 끝을 회전축으로 해서 회전시켰을 경우에 관성 모멘트는 3분의 ml 제곱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뭐 식을 다 해놨습니다만, 식을 갖다가 이거 앞에 했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쭉 해놨습니다만은, 뭐 동일합니다만은, 그래서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기로 하고 결과가 똑같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뭐냐면은 앞에가 뭐였어요? 이 주기라 하는 것이 I하고 그리고 회전축에서부터 질량 중심까지의 거리죠. 자, 이 경우에 회전축에서 질량 중심까지 거리가 어떻게 돼요? 2분의 1이죠. 2분의 1이잖아요. 질량 중심은 우리 중앙이라서 알기 때문에 2분의 1이고. 자, 그래서 앞에 식을 그대로 이용하면은 이 주기하는 것이 I 더하고 요것이 회전축에서 질량 중심까지 거리 2분의 1이죠. 2분의 1이고 I는 3분의 1 ml 제곱이니까요. I 대신에 3분의 ml 제곱이었고, 그리고 요것이 2분의 1 잡으면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어진 것은 앞에 했는 과정을 그대로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요. 토크는 여기 mg 사인 세타에다가 여기까지 길이 2분의 1이죠. 2분의 1이고 회전축이 있으니까 2분의 1에다가 여기서 회전시키니까 토크고, 그래서 토크 I 알파고 알파는 d제곱 세타 dt 제곱이고요. 그래서 요 식에다가 요 잡으면 정리하면 이런 식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오메가 제곱이 요거니까
오메가 t 파이를 그래서 i는 요 잡였고 해가지고 요 나왔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앞에 이 과정을 그대로 적용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 공식을 갖다 그냥 알고 있다면은 뭐 그냥 i하고 DCM을 넣어가지고 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이 반경이 R이고 질량이 M인 원판의 끝을 회전축으로 진동시켰을 때의 무리진자의 주기를 구하라 했어요. 자, 원판의 질량 중심이 이제 중앙에 있죠. 자, 원판의 질량 중심을 회전축으로 했을 때의 관성 모멘트는 우리가 2분의 mr 제곱이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판의 중심에 대한 관성 모멘트는 2분의 mr 제곱이에요. 그런데 회전축을 요 끝에 했다 이거죠. 자, 그러면은 이 평행축 정리를 우리 앞에 했잖아요. 그 질량 중심 축과 평행한 축의 축을 갖다 회전축으로 했을 때의 관성 모멘트는 센터 매스의 관성 모멘트에다가 더하기 m 떨어진 거리 제곱 md 제곱, 이것이 평행축 정리였죠. 자, 그래서 이 경우도 원판의 끝 이 부분을 회전축으로 했을 때의 관성 모멘트는 이 질량 중심을 회전축으로 했을 때 관성 모멘트가 더하기 m에다가 떨어진 거리 r이잖아요. r 제곱이니까 2분의 3 mr 제곱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판의 끝을 회전축으로 했을 경우에 이 관성 모멘트는 2분의 3 mr 제곱 평행축 정리를 사용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공식에서 이 주기는 이 회전축에서 주기는 2파에다 루트 mg에다가 회전축에서부터 질량 중심까지의 거리 r이죠. r이고 m은 나잼이고요. i 2분의 3 mr 제곱이니까 대입을 하면은 2파이 루트 2지분의 3r이 구해집니다. 자, 이와 같이 모든 물체는 물리진자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특수한 경우에, 아주 간단한 예의 경우에 이런 막대하고 이 원판의 경우에 어떻게 주기를 구할 수 있느냐 하는 데 대한 예를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진동운동, 세 가지 진동운동이죠. 첫 번째는 스프링에 관련된 그런 단진동운동, 심플 하모닉 모션 하고, 그리고 줄에다가 물체를 매달아서 이 진자운동 시킬 때 심플 펜들림 문제, 그리고 이 모양의 물체를 갖다가 회전축을 잡아가지고 진자운동 시키는 경우, 물리진자, 이 세 가지 경우에서 중요한 물리량은 결국 이 주기와 진동수죠. 그래서 진동시켰을 경우에 한 번 진동하는데 몇 초 걸리느냐, 그게 주기죠. 그리고 1초 동안 기다려 봤을 경우에 몇 번 이런 진동하느냐, 진동수. 이 두 가지의 물리량, 가장 중요한 물리량이죠. 이 진동 운동에서 그것들이 어떻게 구해지는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파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동은 규칙적인 에너지의 이동이고, 그리고 파동의 종류에는 역학파와 전자기파가 있습니다. 역학파는 역학적 에너지가 매질을 통해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현상입니다. 이 경우 매질 자체는 이동하지 않고 에너지만 매질의 다른 쪽으로 전달해 줍니다. 자, 그래서 역학파가 발생하는 원인은 어떤 매질에 역학적 에너지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가
역학파의 이 원인입니다. 그래서 이 역학적 에너지가 매질에 주어지면은 그 매질을 구성하고 있는 분자들이 그 에너지를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 줍니다. 자, 그래서 역학파에는 반드시 역학적 에너지를 전달하는 매질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반면에 전자기파는 하전 입자의 진동 때문에 이 전기장과 자기장이 발생하고 이것이 공간을 통해 이동하는 현상입니다. 이 전자기파에 대해서는 2학기에 전기 자기약을 할 때 다시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원인 자체가 이 하전 입자의 진동 때문에 발생하고, 그래서 그에 따라서 전기장과 자기장이 발생하며 그 에너지가, 전기장과 자기장 에너지가 공간을 통해서 이동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전자기파에서는 전달하는 데 있어서 매질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역학파와 전자기파는 이 전달하는데, 이 파동을 전달하는데 매질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 파동을 만드는 기본적인 그 원인 자체가 다르죠. 그 역학파는 역학적 에너지이고, 전자기파는 하전 입자의 진동 때문에 파동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서는 이 역학파에 관계된 그 내용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파동은 이 진동 방향과 진행 방향과의 관계에 따라서 두 가지 이 파동으로 구분이 됩니다. 횡파와 종파입니다. 횡파의 경우는 이 파동의 진동 방향과 파동의 진행 방향이 수직인 경우입니다. 자, 벽에다가 줄을 고정시키고 이 줄을 흔들어 주면은 우리가 파동이 발생되죠. 이걸 현의 진동이라 해요. 현은 스트링이 줄이죠. 줄의 진동인데요. 줄의 진동에서 파동이 발생되는데, 보다시피 이 파동은 진동은 아래 위로 진동을 하죠. 그리고 파동의 이동은 이쪽 방향이죠. 그래서 이 파동의 진동과 파동의 진행 방향이 수직입니다. 그래서 이 줄을 흔들었을 때 발생하는 그런 파동은 횡파입니다. 자, 그래서 횡파라고 하는 것은 이 파동의 진동 방향과 파동의 진행 방향이 수직인 경우를 우리가 횡파라고 부릅니다. 자, 대표적인 횡파는 좀 전에 우리가 봤던 현의 진동, 이 현가는 줄입니다. 줄을 흔들어 가지고 진동시킬 때 발생하는 파동, 이것이 또 횡파입니다. 그리고 전자기파는 전부 다 횡파입니다. 자, 반면에 종파라고 하는 것은 파동의 진동 방향과 파동의 진행 방향이 같은 경우를 우리가 종파라고 불러요. 대표적인 것이 음파입니다. 음파는 이 종파에 속합니다. 자, 여기 보다시피 이 스프링을 갖다 이용해서 스프링을 이런 방향으로 이 진동을 시키면은 이 스프링이 소한 부분, 밀도가 낮은 부분과 밀도가 높은 부분, 이것이 반복적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이것이 진동 방향은, 파동의 진동 방향은 이런 방향이고 진행도 동일한 방향이죠. 그래서 파동의 진동 방향과 진행 방향이 같은, 이걸 우리 종파입니다. 스프링을 갖다 이런 식으로 아래 위로 흔들어 주면은 이와 같이 횡파가 만들어지죠. 스프링이 아래 위로 진동하고 파동은 이런 방향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은 횡파에 속합니다. 음파의 경우에는
이와 같이 공기 중에서 이야기해요. 공기 중에서 음파를 발생시켰을 경우에 공기의 밀한 부분이죠. 밀도가 높은 부분이고, 그리고 공기가 소한 부분, 밀도가 낮은 부분, 이런 것이 반복적으로 나타나죠. 자, 그래서 파동은 좌우로 진동을 하죠. 그래서 공기가 밀한 부분과 소한 부분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파동이 이런 식으로 진동을 하고, 파동의 전파 방향도 마찬가지로 수평 방향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파동의 진동 방향과 진행 방향이 같으므로 이 음파의 경우는 종파에 속합니다. 보다시피 매질의 소한 부분, 그래서 그 밀도가 낮은 부분과 밀한 부분, 밀도가 높은 부분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이것이 이 에너지가 동일한 방향으로 전파가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이 파동의 이 진동 방향과 진행 방향의 차이에 따라서 횡파와 종파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 모든 전자기파는 횡파입니다. 그런데 이 역학파의 경우에는 그 전자기파는 전부 다 횡파예요. 그 전자기파는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구분할 수 있는 전자기파, 그리고 가시광선이죠. 가시광선이라 적외선, 자외선도 있고 X선도 있고 라디오파, 마이크로파, 굉장히 파장에 따라서 다양한 전자기파가 존재하는데, 이 전자기파들은 모두 다 횡파입니다. 자, 그런데 역학파는 횡파도 존재하고 종파도 존재해요. 횡파는 앞에서 봤다시피 현의 진동, 이와 같이 현의 진동은 이것이 횡파고, 음파의 경우에는 공기의 밀하고 소한 부분이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파동도 동일한 방향으로 진행하니까 종파죠. 그래서 음파는 종파고, 스프링의 경우에 이거 역학파인데 이런 식으로 진동시키면은 이 종파가 만들어지고, 아래로 진동시키면은 횡파가 만들어집니다. 이와 같이 역학파의 경우에는 횡파도 있을 수 있고 종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기파는 모두 다 횡파입니다. 자, 지진파도 역학파이죠. 역학파인데 P파는 이런 식으로 진동하는 게죠. 그래서 소한 부분, 밀한 부분이 발생해서 이런 식으로 진동하고, 전파 방향도 동일한 방향인 이러한 종파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또는 지진이 아래 위로 흔들려 가지고 이러한 횡파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종파는 우리가 P파라고 부르고 횡파는 S파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수면파도 수면에다가 돌을 던지면은 여기서부터 돌의 역학적 에너지가 물 분자에 전달되고, 물 분자들이 이 에너지를 이런 식으로 전파시키죠. 그래서 수면파인데, 수면파는 횡파죠. 진동은 아래 위로 하고 전달은 이런 식으로 방향이니까, 서로 수직이니까 횡파에 속합니다. 이와 같이 역학파는 횡파도 있을 수 있고 종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파동이라는 것이 1차원 파동을 봤을 경우에, 파동의 경우에는 이 시간에 따라서도 변하고, 그리고 위치에 따라서도 변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평형위치인데, 평형위치에서부터 파동을 갖다 이런 식으로 사인파로 표시했을 경우에 이 평형위치에서의 높이, 이것이 y라고 부릅시다. 자, y의 경우에
이 y가 시간에 따라서도 변하고 공간에 따라서도 변해요. 우리가 앞에서 진동을 봤습니다만 단진동 운동이라든지 단진자 운동 이걸 봤습니다만 그 경우에는 시간에 대해서만 변했죠. 그래서 앞에 보면은 이와 같이 각도가 단진자 운동에서 이 각도가 진자 운동한 각도가 시간에 따라서만 변했죠. 그래서 앞에 단진동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이 시간에 따라서만 어떤 변이가 시간에 따라서만 변합니다. 이 y카는 평행 위치에서의 변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파동이라는 것은 이 평행 위치에서의 변인데 변인데 이 변이가 시간에 따라서도 변하고 그리고 어떤 위치에 따라서도 변합니다. 그래서 변수가 두 가지예요. 자, 그래서 변수가 두 가지이기 때문에 변수 중에 하나를 고정을 시켜야 우리가 파의 모양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단진동이나 단진자에 있어서는 이 변이가 시간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 우리가 스냅샷을 찍는다지 하면은 결과적으로 파동의 모양을 완전히 파악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파동의 경우에는 이 변이 자체가 시간의 함수인 동시에 그리고 위치의 함수예요. 자,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갖다가 고정시켜야지 이 파동의 모양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시간을 고정시킨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건 그냥 스냅샷을 찍어요. 파동이 지나가는데 그냥 사진기로 순간적으로 사진을 찍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t가 고정되잖아요. 어떤 순간에 파동의 모양이 이 사진으로 찍히니까요. 자, 그래서 이런 파동의 모양을 관찰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은 이 파동은 반복적이잖아요. 반복적 운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진동이나 단진자와 마찬가지로 또 파동도 에너지가 이 반복적으로 이런 식으로 전달되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이 반복되는 사이의 거리, 여기 최고점이죠. 최고점에서 다시 최고점까지 오는 데의 길이, 요 길이를 갖다 우리가 파장이라는 물리량으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웨이브랭스라 그래서 파장으로 정의가 돼요. 그래서 파장이 짧은 파동, 파장이 긴 파동, 이 두 구별이 되잖아요. 그래서 파장이 이것이 긴 경우도 있고 짧은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파장이라는 물리량으로 이 파동의 모양이 결정이 되죠. 그래서 이 파동에서 중요한 물리량 중에 하나가 파장입니다. 자, 그래서 시간을 고정시키면은 어떤 순간에 파동의 모양을 얻을 수 있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파장이라는 물리량이 정의가 됩니다. 자, 다음에는 이 위치를 한번 고정시켜 봐요. 위치를 고정시킨다는 말은 우리가 이 줄을 흔들었을 경우를 갖다가 생각했을 때 줄을 흔들어서 파동을 만들었다고 했을 경우에 이 줄 어떤 지점에 매듭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매듭을 이런 식으로 감았다 치고 그리고 요 매듭 이의 부분은 이 스크린으로 이런 식으로 가렸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요 부분만 관찰하는 게죠. 자, 요 부분만 관찰해 보면은 그 X가 고정되어 있잖아요. 공간이 고정되어 있잖아요. 자, 그럼 요 부분만 관찰하면은 요 보다시피 요 지점이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최저 지점까지 갔다가 올라갔다가 이런 식으로 반복되죠.
자, 반복되는 것을 펼쳐보면은, 시간에 따라서 펼쳐보면은, 펼친 그림이 똑같이 되겠죠. 똑같이 되는데, 자, 그래서, 이 경우에, 요 매듭 부분이,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서, 최저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우리가 주기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요. 특정 위치만을 두고 나머지 부분은 모두 스크린으로 가린다고 생각해 보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줄에다가 매듭을 만들어서 줄을 진동시키며 나머지 부분 다 가리고 이 부분만 관찰한다고 생각해 보자.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그 부분에 현에 줄에다가 푸른 매듭을 메웠다고 가정하자. 됐죠? 그러면 이 매듭은 시간에 따라 오르락내리락 할 것이다. 이 매듭이 한 번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주기로 정의된다. 즉, 이 매듭 부분이 최고점까지 갔다가 내려왔다가 최저점까지 갔다가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 이것이 주기, 피어리어드로 정의가 됩니다. 자, 그리고 1초 동안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횟수를 진동수로 정의를 합니다. 자, 그러면 진동수는 이 주기의 역수죠. 우리 앞에서 우리가 단진동에서 봤다시피 마찬가지입니다. 1초 동안 기다렸을 경우에 몇 번 오르락내리락 하느냐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진동수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앞에서 파장이 정의되었죠. 시간을 고정시켰을 경우에 반복되는 거리, 이 파장이라는 것을 정의했고, 그리고 어떤 공간을 고정시켰을 경우에 이와 같이 주기, 그리고 진동수가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 파동에서 우리 세 가지 물리량을 정의를 했죠. 파장, 주기, 진동수, 이 세 가지 물리량이 정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기와 진동수는 서로 역수관계니까 결과적으로 이 파장하고 주기 또는 진동수, 이 두 개의 물리량이 이 파동의 모양이라든지 이걸 어떻게 결정하는 그런 물리량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앞에서 다 이야기했습니다만은 파동은 시간에 따라서도 변하고 위치에 따라서 변합니다. 이 변수가 두 개잖아요. 그리고 이 변화는 이 독립적인 두 변수인 시간과 위치에 따라 동시에 일어나죠. 그렇죠? 이에 따라 앞에서 보았다시피 파장과 주기, 진동수가 정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물리량은 서로 독립적이진 않아요. 앞에서 보았다시피 주기하고 진동수는 서로 역수관계가 있잖아요. 자, 그리고 이러한 관계식이 만족됩니다. V라고 하는 것은 파의 속도예요. 파의 속도고, F는 진동수고, 람다는 파장이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럴 경우에 왜 이런 이 관계가 성립되느냐 하는 것은 쉽게 이해가 돼요. 왜냐 하면은 어떤 파동이 1초 동안에 F번 진동하여요. 이 진동수가 그런 의미잖아요. 그런데 한 번 진동할 때마다 람다만큼 이동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1초 동안에 F 람다만큼 이동하니까 이게 속도잖아요. 자, 이제 보다시피 파동이 1초에 F번 진동하는데 한 번의 진동에 의해서 거리가 람다만큼 이동하기 때문에 결국 F와 람다의 곱이 파동이 1초 동안에 진행한 거리, 즉 속도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만족됩니다.
자, 그래서 파동은 이 파장과 주기, 진동수로 구별이 되는데 실제로 이 세 개를 하나하나를 전부 다 정의할 필요는 없죠. 왜냐면 한 개만 정의하면 돼요. 파장만 정의하면은 나머지는 속도가 아니까 나머지 진동수나 주기가 결정되고, 또는 주기 하나 알면은 진동수가 결정되고, 또 진동수 알면 또 파장이 결정되고, 이 관계식에서. 그래서 이 파동을 특정하는데, 스페시파이 하는데, 이 세 가지 물리량 중에서 한 개만 사용해도 됩니다. 파장으로 구별하든지, 또는 주기로 구별하든지, 진동수로 구별하든지, 어느 것 하나로 파를 구별할 수가 있어요. 왜냐? 나머지 것들은 이 관계로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를 한번 봅시다. 파동의 속도가 300m/s이고 파장이 3m로 관찰되었다면 이 파의 진동수와 주기는 얼마인가 했어요. 파동의 속도가 주어졌어요. 파장이 주어졌어요. 3m로 주어졌어. 그럼 진동수는 이 관계식에서 F는 람다분의 B니까 B는 300을 잡아줬고 람다는 3을 잡으면은 100Hz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초 동안에 100번 진동한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자, 진동수 하니까 주기는 진동수 역수니까 10ms라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진동하는데 10ms 걸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파동 방정식 앞에서 우리가 보았다시피 이 변이가 이 위치하고 시간의 함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한 경우에 줄을 갖다가 벽에 고정시키고 흔들어 줬을 경우에 발생하는 현의 진동의 파동에 대해서 어떤 방정식이 만족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줄이에요. 줄의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줄인데 앞에서 우리가 봤다시피 이 벽에다가 줄을 고정시키고 흔들어 줍니다. 흔들어 주는데 이 줄의 작은 부분, 요 작은 부분을 갖다가 본 것이 바로 이거예요. 작은 부분이에요. 델타 X,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줄의 밀도가 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위치, 요 위치가 X 위치고, 그리고 이 위치가 X 플러스 델타 X. 그래서 이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 길이나 요 길이나 뭐 비슷하다고 둘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줄의 경우에 줄에서 X에서 X 플러스 델타 X 사이에 줄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그려 놓았습니다. 자, 그러면 줄이 흔들어 주니까 이런 식으로 장력이 작용하겠죠. T1, T2 장력이 작용하고 각도를 세타2, 세타1으로 둡시다. 자, 이건 1차원적인 현의 진동이죠. 현의 진동인데,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 델타 X라는 이 줄의 작은 부분에 작용하는 힘이 이 두 가지가 있죠. 두 가지 장력이 있는데 T1과 T2가 있는데 일단 X방향으로 X방향 성분은 평행이죠. 줄은 아래 위로 움직이니까 이 좌우 방향 X방향은 힘이 평형을 이루고 있겠죠. 그래서 이 T2의 X방향 힘의 성분은 T2 코사인 세타 2고요.
요것의 x방향은 이 반대 방향으로 t1 코사인 세타 1이죠. 그래서 이 힘하고 이 힘이 x방향 힘이 균형을 이룹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t라고 둡니다. 다음에 y성분, 이 장력의 y성분 때문에 줄이 아래 위로 흔들리잖아요. 자, 그래서 차이가 여기 t2 사인 세타 2고요. 여기서 아래 방향으로 t1 사인 세타 1이니까 그 차이가 y 방향으로 줄을 진동시키죠. 자, 그래서 이 힘이 F고 MA죠. MA고 M은 질량인데 요 작은 부분의 질량은 밀도가 로이기 때문에 로에다가 델타 X가 바로 질량이죠. 자, 가속도는 Y 방향의 가속도니까 D제곱 Y, DT제곱 됐죠? 그래서 X성분은 평면을 이루고 Y성분은 아래 위로 진동을 하고. 자, 그래서 운동 방식을 구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 식에서 T1 가는 것은 코사인 세타 1분의 T이고, 저였어요. 그리고 T2 가는 것은 코사인 세타 2분의 T이고, 맞죠? 자, 이것을 갖다가 T1, T2를 요 식에다 대입시켜 줘가지고 하면 여기 탄젠트 되잖아요. 탄젠트 세타 2, 그리고 탄젠트 세타 1이 되고, 그리고 T를 이쪽으로 보내면은 T분의 로 델타 X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그리고 이 탄젠트를 가는 것이, 탄젠트 세타 2라 가는 것이 결과적으로 이 위치에서의 y-방향의 x에 대한 미분이잖아요. 미분이고 x 플러스 델타 x 위치죠. 델타 x 위치가 탄젠트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위치에도 dy dx x 위치에서의 탄젠트가 바로 이런 식으로 보이죠. 됐죠? 자, 그리고 우리 델타 x를 갖다가 굉장히 작게 잡아주면은, 그래서 델타 x를 거의 0으로 하고 양면의 리미트를 취하면은 델타 x를 이쪽으로, 요걸 이쪽으로 보내고, 그럼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고요. 자, 이것이 뭐예요? 미분이잖아요. 미분. dy dx에 대한 x에 대한 미분이잖아요. 그래서 dy dx인데 한 번 더 미분했으니까 두 번 미분한 것이 되죠. 자, 그래서 d제곱 y dx 제곱이 되고요. 이제 dy dx를 x 플러스 델타 x, x에다 델타 x분의 1 나눠주고 리미트 취한 것은 우리가 여러분 고등학교에서 많이 배웠다시피 미분의 정의잖아요. 그래서 dy dx를 x에 대해서 한 번 더 미분하기 때문에 d제곱 y dx 제곱이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항은 t분의 로, 이것이 속도 제곱분의 1이니까, 그래서 비익하는 것을 로분의 t, 이 파의 속도예요. 정의하면은 이런 미분 방정식이 만들어집니다. 됐죠? 자, 이 미분 방식의 해는, 그래서 우리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보다시피 y는 1차원의 파동에 대해서 보다시피 y는 x하고 ty 함수잖아요. 변수가 두 개잖아요. 이와 같이 x의 t의 함수로 변수가 두 개예요. 그래서 앞에 우리 단진동에서는 그냥 t만의 함수인데, 얘는 위치의 함수가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변수가 한 개 더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변이, 파동의 변이죠. 파동의 변이가 x에 대한 함수인 동시에 t에 대한 함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미분 방식의 해는 이런 식으로 주어집니다. y가 사인도로 표시하면은 사실은 x-bt 플러스 이 g에다가 x 플러스 bt인데 이거 여러분들이 복잡하니까 여기까지 이해할 필요는 없고요. 사인함수로 했을 때 그 표현이 이 진폭 a
에다가 4인 kx 마이너스 오메가 t 이런 식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미분방식 해가 이런 식으로 주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파동이 전부 다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역학파도 그렇고 전자기파도 그렇고 파동은 뭐 이런 형태로 표현이 돼요. 1차원 파동입니다. 3차원 파동 같으면 또 x, y, g가 다 들어가야지만 1차원이기 때문에 x 변수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k가 뭐냐? k는 파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앞에서 보았다시피 이 위치에 관련되는 물리량이 뭐였어요? 파장이잖아요, 파장. 그래서 반복되는 데까지 거리죠. 거리니까 위치에 관계되는 것이 파장이잖아요. 그리고 진동수하고 주기는 시간에 관계됐죠. 시간에. 왜냐면 한 번 오락내리락 하는데 걸리는 시간, 주기, 이 역수가 진동수니까 이 위치에 관계되는 것은 이 파장이고, 위치에 관계된 파동의 위치에 관계되는 물리량은 파장이고, 파동의 시간에 관계되는 물리량은 진동수예요. 됐죠?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파동의 수학적 표현이 위치에 관계되는 것이 뭐예요? 파장이잖아요, 파장. 그래서 람다울이 2파이예요. 왜 이런 형태가 됐냐? 쉽게 이해가 돼요. 왜냐? 파장이라고 하는 것은 람다만큼 이동하면은 원래대로 돌아가잖아요. 이거 보다시피 람다만큼 이동하면 원래 위치로 돌아가잖아요. 원래 위치. 원래 위치로 돌아가는데 이 파동이 4인이에요. 4인이기 때문에 4인이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하면 각이 몇 도 변해야 돼요? 2파이 변하면 2파이. 그렇죠? 2파이 변하면 되기 때문에 이거 보다시피 x가 람다만큼 이동하면은 람다 떨어지고 2파이 원래대로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파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거리, 위치에 관련되고, 이것이 파장만큼 이동하면은 원래대로 돌아가는 2파이만큼 돌아가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람다울의 2파이 x 이런 식으로 위치에 관계되는 그런 변수가 이 파장으로서 이런 식으로 정의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이걸 갖다 계속 람다울의 2파이 쓰기가 귀찮으니까 람다울의 2파이를 k라는 파수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kx로 되었어요. 그 다음에 시간에 관계된 것은 뭐예요? 진동수잖아요. 진동수 또는 주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1초에 F번 진동하잖아요. 그렇죠? 1초에 F번 진동하는데 진동하니까 원래대로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니까 2파이잖아요. 그래서 각의 변화는 F번 진동하면은 2파이 F 각이 변하잖아요. 사인이니까요. 사인 함수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시간에 관계되는 물리량인 진동수, 이 진동수는 원래도 돌아가기 때문에 2파이 F가 돼요. 한 번 진동하는데 각이 2파이 변하잖아요. 2파이 변하니까 F번 진동하면은 각이 2파이 F 변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2파이 FT와 같이 시간에 관계되는 변수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주기하고 진동수는 역수관계이기 때문에 이걸 t분의 2파이 t 이런 식으로 표현되고 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그런데 여기서 이
이것도 2파이 f를 계속 쓰기 귀찮으니까 2파이 f를 우리가 각 진동수인 오메가로 표현합니다. 이 각 진동수니까 진동수는 f인데 각 진동수는 한 번 진동할 때마다 각이 2파이 변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전체 f번 진동하면은 2파이 f번 각이 변하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오메가로 우리 각 진동수로 정의를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파동을 이런 식으로 y equal a sin kx 마이너스 오메가 t 이렇게 가장 간략한 형태로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요. 또는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k가 람다분의 2파이고 그리고 오메가가 t분의 2파이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또는 오메가 대신에 2파이 f로 표시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파동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요 마이너스 가는 것은 오른쪽으로 진행한 파고 여기다 플러스를 하면은 왼쪽으로 진행한 파가 돼요. 그런데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파동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한다고 보고 마이너스 부분만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현의 진동의 경우에 현의 진동을 이용해서 그래서 이 경우에 횡파 파동이잖아요. 역학파인데 그래서 이 경우에 뭐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이런 식으로 뉴턴의 제2법칙을 사용함으로써 이 파동 방정식을 유도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파동 방식의 해는 이와 같은 식으로 표현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몇 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진폭이 0.1m, 진동수가 500Hz, 속도가 300m/s인 플러스 X 방향으로 진행하는 파의 식을 쓰라 했어요. 그래서 플러스 X 방향이니까 왼쪽은 오른쪽이니까 마이너스 5를 쓰면 되죠. 요거는 이제 오른쪽에서 왼쪽이니까 플러스 쓰면 이어서 나타낸 것은 플러스 X 방향이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파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이 파의 형태는 앞에서 보았다시피 y 하는 것이 y max 진폭이죠. 그 sin kx 마이너스 오메가 t잖아요. 자, 그래서 진폭은 0.1이라 했으니까 y max는 0.1이고 그리고 kx k가 뭐냐? 람다분의 2파이잖아요. 람다분의 2파인데 람다가 주어지지 않았죠. 이 진동수하고 속도가 주어졌으니까 b 이퀄 f 람다에서부터 이 식이 있잖아요. 이 식에서 한 개가 주어지면 다른 한 개는 속도가 아니까 구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진동수가 주어졌으니까 파장하는 것은 f분의 b니까 b는 300 주어져 있고 f가 500 주어졌으니까 파장은 0.6m가 구해지고요. k 하는 것은 파수는 람다분의 2파이니까 10.5 구해지고요. 그리고 오메가는 2파이 f잖아요. 그 f 가는 것은 500Hz니까 파이는 3.14니까 하면 나오죠. 자, 그래서 식이 파동의 식이 y equal 0.1 sin 10.5x 빼기 3140t 이와 같이 주어집니다. 자, 다음에는 전체 길이가 2m이고 2m예요. 질량이 5g인 줄의 질량이에요. 줄의 질량이 5g인 줄의 한쪽 끝은 벽에 고정되어 있고요. 다른 쪽 끝에는 질량이 3kg인 도래를 통해 연결되어 있다. 이 줄에서 진동이 발생했을 경우에 우리 튕겨주면은 파동이 발생되겠죠. 파의 전파 속도를 구하라 했어요. 자, 전파 속도는 루트 로분의 t잖아요. 로는 밀도고 t는 줄의
장력이에요. 줄의 장력은 결국 이제 이 무게에서 줄의 장력이 주어지잖아요. mg잖아요. 딴 거 없잖아요. 요 라지 m입니다. 스몰 m이 나는데 요 라지 m이죠. 잘못되었어요. 이 물체의 질량이잖아요. 라지 m 잠시 29.4 뉴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것이 뭐예요? 장력 구했고, 로, 줄의 밀도죠. 줄의 밀도는 줄의 길이가 주어져 있고, 그리고 줄의 질량이 주어졌으니까, 이걸 갖다 5g이니까, 5g은 5곱하기 10을 말하는 3승 kg이니까, 그래서 밀도 가능성 2.5 곱하기 15의 많은 3승 kg per m예요. 자, 그럼 이 식에서 이 로를 잡아였고, 줄의 장력 잡아보면은 이 파의 속도가 108m/s임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